지금 예. 라이브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마크 호텔 앞에 주차하고 있는 버스 모습입니다. 이제 네. 앞으로 가기 위해서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예. 버스를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시마크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요. 지금 황영조 체육관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이렇게 버스에 타고 있는 네. 그런 현장 그림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다음 일정 황영조 체육관을 둘러볼 예정이라고요. 좀 강릉이 동해서 서로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도시인데 예. 지금 시마크 호텔이나 지금 말씀하신 식사를 한 시마크 호텔이나 아트센터, 그 황영조 호텔, 예. 경포 호수를 근처에서 그 인접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경 예. 2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당초 뭐 아트센터 잊어서 황영조 체육관을 간다라는 건 그 직선거리를 한 1km 내외밖에 안 돼요. 저 황영조 기념체육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강릉 명륜고등학교 교내 시설물입니다. 근데 황영조 선수가 명륜고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있고 거기서 저 시마크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아마 황영조 그 체육관을 갔다 다시 강릉 아트센터 쪽으로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반경 2km 이내에 있는 그 장소죠. 네. 그래서 뭐 크게 강릉이 굉장히 그 도시가 뭐 서울처럼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취재진들은 이 아트센터에 먼저 왔다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역순으로 여러 가지 이 취재 경쟁도 피하고 그런 면에서 아마 노선을 일정을 다소 바꾼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측에 선호하는 예술단 공연을 위한 공연 장소가 좀 있다면서요. 좀 규모가 큰 장소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지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황영조 기념체육관은 원래 체육관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규모는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지 공연을 하는 무대 시설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음향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부족하고요. 예, 그러다 또- 오래전에 예.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조금은 그 체육관 용도이기 낮다고 때문에 하더군요. 예. 무대 시설을 해야 되는 거 길이 좀 그르고 다만 강릉 아트 센터는 작년 연말에 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한 1000석 정도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향 시설과 무대 시설 이 장단점은 다 있는 그런 형태고 저것이 지금 이 강릉 경포호를 끼고 네. 저쪽 그 성교장 오죽헌 방면으로 지금 도로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저기 보이는 호텔이 그 스카이베이 호텔인데 아무래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확인 안 돼. 1박을 저 호텔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 보도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디에서 점검단이 1박을 하게 될지는 네. 지금 뭐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예. 네. 예. 지금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도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사전 점검단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내려오게 되면 보통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해서 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전 점검단은 지금 공연을 기점으로 해서 주제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떤 악기를 배치할 수 있는 무대 각도가 맞는지 네. 또 이제 마이크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악기 관현악이라고 하면 그 속에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겠지만 현악기 중에서도 전기 기타 같은 거는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되고 전자 피아노 카스 같은 경우도 전자 이제 코드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다 이제 설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지 또 예. 관람석이 얼마짜리인지까지 다 볼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양에서 모란봉 악단이나 저런 악단 같은 경우는 관현악단 뭐 이제 큰 데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객석이 어느 정도인 것까지 그리고 이제 무대 볼륨이 음악 볼륨이 퍼져나갈 때 객석이 어느 만큼 찬 상태에서 볼륨이 어느 정도 볼륨을 낮추고 높게 해서 퍼져나갔을 예. 때 자기네가 어느 만한 소리로 이제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다 이제 면밀히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네. 겁니다. 북한의 예술단 규모가 140명 정도로 그 남북한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일반 예술단도 지금 포함이 네.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예술단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하려면 적어도 오케스트라 80명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무대와 그 객석 그렇죠. 음향 설비가 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지금 거죠. 강릉 아트센터는 예. 그보다 상회하는 시설은 충분히 돼 있고요. 예. 네. 다만 이제 서울인데 우리가 서울은 그보다 훨씬 정교하게 잘 되는 공연장은 곳곳에 있는데 이제 다른 우리
대관이라 그러죠. 예약이 예. 이른바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한의 일정은 급작스럽게 짜여진 일정이기 때문에 예. 그 뭐 서울로 같은 경우 고척 돔 경기장을 알아본다라는 이야기 있고 예. 지금 문제도 만약에 강릉 아트센터로 그 공연 장소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평창 조직위원회에서 이미 예약된 공연이 15건이나 있답니다. 네. 이 시간대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이런 건 예. 있고요. 다만 황영조 기념체육관인 경우는 그 시설물 없다. 이거는 제가 그 스카이베이 호텔이라는데 지금 그 차선이 그 예. 경포호를 끼고 그 강릉 성교장 쪽 방면 앞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릉 시내는 지금 소나무 숲 넘어가 동해바다 경포대 해수욕장이 되는 거고요. 지쪽 그 화면 상단 우측 방면이 강릉 시내 방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집 차 버스 앞쪽 방면에서 쭉 따라오면 7번 국도로 연결이 돼서 속초로 올라가는 방면이 되고 거기서 화면 네. 좌하단으로 하면 평창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요. 북한의 점검단 일행이 탄 버스와 차량이 지금 시마크 호텔에서 그 벗어나서 지금 그 경포호 인근에 있는 그 스카이베이 호텔 앞에 멈췄거든요. 예. 보니까 지금 점검단 일행이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그 체크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마 오늘 숙박을 위한 그 준비차 그럴 지금 개연성이 도착한 있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군요. 스카이베이 예. 호텔도 앞서 설명했던 그 최근에 이제 강릉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숙박시설 때문에 네. 스카이베이 호텔도 작년 연말쯤 완공돼서 이른바 가장 예. 최신급 그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망도 좋고요. 좀 5성급 예. 호텔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저기가 숙박시설로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마 버스가 저기 섰다라는 거 보면은 그럴 개연성이 있고 물론 저기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지금 그 강릉 아트센터까지도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예. 근데 일단 오늘 당초 알려진 일정대로 한다면은 시마크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강릉 아트센터를 둘러보고 이어서 황영조 체육관을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숙박지로 향하는 곳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오늘 일정이 지금 갑자기 좀 그 변경이 됐습니다. 보니까 시마크 호텔에서 점심을 먹는 것까지는 소화가 됐는데 황영조 체육관으로 간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다가 갑자기 또 스카이베이 호텔로 차량이 이동을 했어요. 그 강릉 경포 호수를 기점으로 설명하면요. 예. 앞서 점심을 한 시마크 호텔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면은 네. 예. 강릉 아트센터로 가고 황영조 기념체육관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회전을 차가 했어요. 우회전을 예. 해서 했는데 경포호수가 동그랗기 때문에 7번 국도 쪽으로 다시 나오면은 반을 도르면 다시 아트센터로 갈 수 있고 네. 강릉 명륜고등학교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예. 경포를 기점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다 반경 2km 있는 거기 때문에 저기 잠깐 들렸다 그래서 전체 일정은 큰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차량이 스카이베이 호텔 앞에 정차해 있는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북한의 점검단 일행이 지금 내렸는지 여부는 지금 방송 카메라가 멀리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이 안 되고 예, 그렇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요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보도된 것처럼 전해진 것처럼 이렇게 일정이 정해진 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는 뜨거운 취재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것 때문인가요? 단순히 그 뜨거운 그 뭐 이렇게 단선적으로 취재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어제 오기로 했는데 미뤘지 않습니까? 예. 좀 그 서로 간의 약속을 좀 어긋나는 국제규범의 약속이라는 개인 간의 약속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일정을 다 잡았고 해서 불편함이 없이도 했는데 좀 여러 가지 그 일정을 수시로 변한다는 거는 좀 그 국제 어떤 여러 가지 규범에 어긋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상에 왼쪽에 보이는 모습은 북한의 점검단 일행이 강릉에 도착해서 점심을 들었던 시마크 호텔에서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오른쪽은 저희들이 그 생중계로 라이브로
전해드리는 화면인데 오늘 북한의 점검단이 숙소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강릉 그 스카이베이 호텔 앞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의 점검단 일행이 우리 측이 제공한 그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이동 중에 있는데요. 지금 버스는 그 스카이베이 호텔 앞에 있지만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북한의 점검단 일행이 과연 지금 호텔에서 내렸는지 아무래도 호텔 내부에 들어가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죠.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일단 일정 있죠. 확인을 위해서 네. 잠깐 버스를 잠깐 세워놓고 그 안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체크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확인했을 가능성이 아니면은 이제 개인 어떤 사정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 호텔에 잠깐 거쳤을 수도 있고. 근데 네. 지금 뭐 잠깐 저기 섰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일정에는 강릉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점검해야 될 2군데 코스가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큰 일정에는 무리가 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송지영 아나운서도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강릉 아트센터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1,500석 규모의 아트센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요. 네. 있는 그런 공연장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을까요? 아마 저 현성월 단장이 조금 이제 아까 체육관에 먼저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저는 아마 우리 그 에스코트하는 분들 한 데서 우리나라 일꾼들 한 데서 들은 것 같습니다. 강릉 아트센터가 어떤 객석 규모나 하니까 이제 1,000석 규모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쪽 체육관 먼저 가봅시다 이런 것 같은 제 느낌이 듭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평양에는 인민문화궁전이 보통 이제 10,000석 이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사회여 문화회관 같은 거는 더 이제 그 이상이죠. 네. 8,000석짜리가 보통인데 뭐 예전에는 만수대 예술국장 같은 건 정말 낡았고요. 지금은 사회여 문화회관이 정말 북한에서는 10,000석 이상을 겸비할 수 있는 큰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객석이 얼마나 많이 보완이 이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와서 이번에 좀 크게 경음을 울릴 이제 좀 소리를 내고 싶은데 예. 객석이 작으니까 좀 큰 데부터 먼저 돌아보자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한영조 체육관이 1,500석이고 제가 좀 정정을 하면 1,500석도 이제 네. 그 현성월 단장이 보기에는 작죠. 중앙에 이제 저분들이 이제 공연을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4.25 인민회관이라든지 저 인민문화궁전이나 뭐 이런 동평양 대국장 이런 데서 공연하는 게 기본일 텐데 그런 공연장 되게 굳이 국가가 짓는 거니까 좀 크거든요. 아, 네. 근데 좀 네. 시청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북한은 이런 시설물들이 평양에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근데 강릉은 우리로 말하면 광역단체도 아니고 기초단체예요. 우리가 기초단체에다 저런 시설물을 가지고 있고 기초단체에서 저런 걸 유치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이해해 돕기 위해서 북한은 규모가 크다라고 이걸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느냐 이게 뭐 남북한 간의 자존심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네네. 사실은 보니까 황영조 체육관은 그 지어진 지가 오래된 체육관 전용 시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관현악단 공연에는 조금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측면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최근에 지어진 강릉 아트센터가 공연을 하는 데에는 더 최적의 장소일 그렇죠. 것이다라고 해서 북한 측에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렇죠. 강릉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완공이 예. 됐죠.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그 기반 지원 시설물 가운데 하나죠. 사실은 이제 예. 평창에서 강릉까지 가려면 이제 대관령으로 해서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장들은 주로 거기 있지만은 예. 여러 가지 VIP다 IOC 이제 VIP들이 오면은 IOC 총회도 강릉 총회 아트센터에서 거기서 해야 예정이 돼 되고요.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런 예.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목적 용도의 예. 건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만약에 공연을 예. 한다라고 하면은 사임당홀 신사임당을 이름을 따서 대공연장 사임당홀, 예, 이름이 한- 사임당홀이라고 그래서 하더군요. 예. 장애인석 조사를 보면은 장애인석 12석을 포함해서 객석이 998석 이렇게 네. 되는 거로 알려져 있죠. 네, 오늘 예. 방남을 한 현성월 단장의 모습을 보면요. 시종일관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뭔가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 스타일도 전에 해담장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옆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쫙 넘기고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머람봉 악단이 이제 중앙악단인데 예. 현송월 단장이 저 머리를 누가 해준 게 아니고 본인이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예술인들은 저런 머리들 다 본인이 하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뭐 이제 지방 선전대에 다닌다고 해도 저런 머리는 이제 처녀 때 했었던 머리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입고 왔던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저분이 이제 위풍당당한 모습은 저도 보입니다. 가수를 뛰어넘어서 어떤 행정일꾼 어떤 이제 대표로 이제 예. 방남을 했기 때문에 위풍당당해 보입니다. 또 북한 당국에서 내려보낼 때 조국의 명예를 지고 위풍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이런 말은 조언은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또 그만큼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제 얼굴에도 이제 보입니다. 네. 예. 지난번 그 고위급 회담 이후에 그 판문점에서 열린 그 실무회담 때부터 네. 현송월 그 단장의 패션 네. 그리고 액세서리 이런 네. 부분들이 관심이 됐는데요. 오늘 현송월 단장의 패션 가운데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그 뭐 이렇게 목도리죠. 모피. 네, 이게 네. 뭐 여우 목도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북한에서 고위층이 많이 애용하는 패션입니까? 뭐 거의층도 그렇고 평양이 이제 북한의 이제 나름대로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은 몰라도 평양에 가면 저런 옷차림을 한 여성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저희 사촌 언니도 저런 거 비슷한 거 이제 하나 네. 이제 두르고 다니는데 진짜인지 모피 가짜인지. 목도리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내부에서도 해리소라든지 여우라든지 자체로 뭐 또 우리나라 같으면 환경 단체들에서 막 들고 일어날 텐데 북한에서는 환경 단체, 동물 환경 단체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동물은 예. 사람을 위해서 항상 보호해야 된다. 천년 동물 내놓고 그런 개념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뭐 저런 해리소나 이런 목도리들을 국내에서 해리소라고 말씀하셨나요? 해리소가 북한 내에서 직접 기릅니다. 해리소가 뭘 말하는 거죠? 해리소를 우리 남쪽에서는 그 뭐라고 하지? 저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말로 이제 풀이하기는 예. 조금 갑자기 어려운데 네. 그 해리소가 민크 비슷한 겁니다. 네, 네, 민크 비슷한 그렇군요. 겁니다. 그리고 여우도 이제 기르고 있고요. 그런 예. 먹돌이 같은 거를 자체 내서 평양 수출 피복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걸 외화상점에 내놓고 외국인들이 오면 사가게 하고 또 예. 중앙 악단에서 근무하는 현송월 정도면 그런 걸 하나 이제 김정은에게서 선물 받았을 가능성도 높고 또 외화를 받아서 그걸 자체로 직접 사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예. 높고 뭐 보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송월 단장의 패션 가운데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게 지난번 실무회담에서 들고 나온 그 이른바 이제 클러치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 끈이 달리지 않은 작은 그 손지갑 같은 거를 가방. 네, 가방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끈이 달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네. 혹시 그런 가방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양에 가면 다양한 가방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샤넬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랑스에 있는 게 이탈리아 그런 가방들을 가져다가 예. 그 비슷하게 이제 북한 소가죽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가공해서 파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 가방이 정말 외국에서 가져온 정말 진짜 정품인지 가품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 평양도 그런 손재주 기술은 뛰어나다. 그래서 그 일종의 북한에서 김정은이 모방 상품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국내 상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 또 우리 대한민국에 오기 때문에 북한을 자랑하려고 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계속 내세우기 때문에 내가 예. 만약에 외국제 가방을 들고 나가면 내가 사대주의를 신봉하는 자로 보이기 때문에 예. 국내산으로 모두 이제 준비해서 그 옷차림부터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에 현송월 단장이 들고 나왔던 작은 그 네. 손가방, 네. 그게 이제 뭐 국제적으로 이름난 명품 회사 제품 아니냐라는 그 네티즌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해당 그 유명 명품 회사에서는 자기들 제품이 아니라고도 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더군요. 네.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 송정 아나운서 얘기가 상당히 좀 그 네.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는군요. 예. 평양에 가면 저희 사촌 언니도 이제 외국제 가방 비슷한 걸 가지고 다녔는데 네. 공장에서 만든 거다, 어디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정말 외국 것처럼 멋있게 만들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10시 26분에 사전 점검단이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하 8도에 막 진짜 쌀쌀한 날씨였는데요. 파주 통일대교에서 정말 취재진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서울역에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예, 그 화면을 봤는데 지금 희종일관 그 저 복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굉장히 더웠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측 관계자들은 그게 그다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뭐 KTX 타보신 분 다 알지만은 네. 이 밖의 온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아무래도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판문점인 개성에 와서 1박을 해서 오늘 군사분계선을 넘었을까, 아니면 새벽에 평양을 출발해서 바로 8시 57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도라산 CIQ로 해서 자유로까지 이어져 왔는데, 버스를 통해서 일관되게 이동을 했고 서울역에서, 그리고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태백 줄령을 사실 넘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가는 건데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KTX를 2시간 만에 간다. 아마 관계자들이 내색은 안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북한의 점검단이 오늘 아침 9시부터 아주 긴박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넘어온 것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네, 저도 이제 저분들이 저걸 알까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거든요. 예. 저 경의선 육로라는 게 저희가 북한에서 교육받기에는 저기 38 분계선에 우리 미국하고 남쪽이 뭐 이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장벽이라는 게 사실 마음의 장벽이지 실제 콘크리트 장벽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금 저분들이 그걸 넘어서 오는데 그 장벽을 넘어온다는 걸 저분들이 알까? 콘크리트 장벽은 실제 없다. 이걸 알까?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예. 강릉의 경포대라는 게 정말 북한에서도 명승지 하나로서 저희가 학교 때부터 자연을 배울 때 누구나 다 가르쳐 줍니다. 북한에서 공부한 사람은 강릉의 명포대를 이제 통일이 되면 가봐야 된다.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가보듯이. 네. 그래서 강릉의 경포대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 경포대 그쪽을 본다. 그 유명한 이 명승지에 직접 이제 와보는 건데 저분들이 저걸 알까? 그리고 우리 남쪽의 예. 발전된 상을 보면서 지금은 뭐 이제 빨간 사상으로 꽉 무장돼 가지고 표현은 안 하고 내출은 이제 내색은 안 하지만 우리 남쪽이 얼마나 발전하고 북한에서 배웠던 남조선이 정말 못 산다 이런 점에서 좀 벗어나서 좀 바로 봤으면 좋겠고 우리 남쪽에 대해서 좀 더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경포대 앞에 있는 스카이베이에 2시 10분 정도에 사전 점검당이 체크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강릉 그 뒤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체크인을 예상을 해봅니다. 했다라는 거는 오늘 거기서 숙박을 하겠다라는 예. 의향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아직은 확인은 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체크인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본다라면은 여기 군부대 앞서 저희가 군부대 시설물로 있는데 그쪽에 이제 군부대 시설은 저 송정 해변이라고 그래서 강릉시내에서 저 삼척방면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거긴 평소에도 그 해변가는 여름에 해수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깊어서. 그래서 군부대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까지는 보안이 유지되겠지만 거긴 또 골목길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머물고 오늘 강릉 아트센터는 아마 한 군데 점검하는 시간은 예정대로 한 1시간 정도씩 둘러본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는데 만약에 제가 앞서 평양에서 바로 내렸으니까 새벽에 한 2시쯤 출발했을 가능성이 그 일행단도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을 빨리 끝내고 이제 휴식 시간을 갖는 그런 일정으로 짜여진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예. 네. 당초에는 북한의 점검단이 사용하게 될 숙소로 민간 호텔과 또 강릉 인근의 군 예. 시설 이게 두 가지가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강릉 경포호 인근에 있는 스카이베이 민간 호텔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영조 체육관과 또 강릉 아트센터를 둘러보기 전에 호텔 숙박을 위한 체크인을 하는 그 시간을 좀 미리 갖는 게 좀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여러 가지 가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짐 가방이 있던 것 예. 이런 거를 여행용 가방이라는 걸 미리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추론입니다만 할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봐야 될 장소들이 경포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 있어요. 가까운 예.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동선을 바꿨다 그래서 일정에 큰 무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경포 보면은 앞서 물론 경찰이 교통 통제했지만 그렇게 날이 추워서인지 몰라도 이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 길이 네. 평소에 주말에 되면
굉장히 교통난이 심한 2차선 간선도로인데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저기서 주문진 방면으로 가서 나면 이제 경포대 해수욕장 주 입구가 나오고요. 저기 송림수불에서 오른쪽으로 간선도로가 연결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해변가 주변에서 아까 식사했던 호텔, 지금 숙박지로 거론되는 호텔, 황영조 아트센터, 황영조 그 체육관, 그 다음에 강릉아트센터가 다 인근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사실상 이렇게 이제 북한의 점검단 일행 7명이 내려와서 이렇게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점검단의 일정과 동선 그리고 숙박지 이런 부분들은 남북한 간에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어느 일방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서로 그 상황에 대한 그 의견을 좀 주고받은 끝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라고 도출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손님을 맞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권유를 할 것이고 예. 과거 우리가 평양에 가면 이제 평양 당국에서 권하는 호텔에 투숙하고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랜만에 남북 그 관계가 급속히 해빙 무드이기 때문에 이런 신병안전 보장 문제는 크게 양측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참 이례적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게요. 어떤 점검단 일행의 어떤 보안이나 신병 경호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군 관련 그 시설이 좀 이렇게 거론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민간 호텔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또 네. 지금 점심 먹고 바로 체크인을 위해서 그 숙소 앞으로 바로 이 차량이 이동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예.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숙소가 그 어느 곳인지 저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좀 시설물이 좀 우리 군 장병들 여름 하계 휴양지 개념의 숙소입니다. 그리고 어떤 VIP용으로 가만히 놔뒀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용하는 건데 좀 노후화돼 있죠. 노후화돼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 노후화라고 봐야 되겠죠. 스카이베이 호텔에 비해서 상대적 노후화이기 때문에 그 다만 거기는 보안이 용하다. 그런데 지금 뭐 저 정도에도 우리가 시큐리티 문제라든가 이런 보안 문제는 뭐 강릉에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테러가 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거는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이번 점검단의 단장으로 현성월 단장이 내려오면서 현성월 단장의 위치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이제 좀 놀랐거든요. 예. 현성월 씨가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는 그 보천보 전자악단, 왕재산 경호막단을 거치고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그때 준마천우라는 노래, 축포라는 노래, 이제 여러 가지 노래로서 북한에 이제 노래를 부르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예. 북한에서도 이제 가수라고 한다면 어떤 인텔리 개념보다는 가수는 일단 예술적으로 일단 뛰어난 네. 네, 사람이라고 봐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나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딴따루라고 표현을 하고 뭐 예술인이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분이 이제 장성택이 처형된 어느 날 저분도 사라졌다는 와설이 막 돌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대령급에 해당하는 다 군복을 입고 나와서 막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갑자기 군복을 입고 대령급이 나오더니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인민군 중앙위원회 중앙당 위원으로까지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예. 지금 가수에서 벗어나서 어떤 출세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네. 이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실무 접촉에서 거기 이제 대표단으로 이제 나오는 네. 거죠. 네, 북측 네. 대표단으로 여성이 인솔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사실 북측 대표단이 역설적으로 남측에 온 적은 별로 없죠. 근데 남북 이상 90년대 중반에 남북 이상 가족이나 고위급 장관급 회담에 이럴 때 1차 이상 가족을 우리가 평양에 갔을 때 네. 했고 그때 2차 이상 가족 상봉단이 왔을 때 그때 유명한 그 이 전라남도 출신의 월북을 했던 인사가 자기 고향 어머니를 그래서 시를 낭송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늙지 마시라. 당신 목까지 내가 두 해씩 먹으려 해가지고 당시 서울을 눈물바다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우리 그 국문학 공부하는 학생들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단장을 이끈 거는 과거에 그 몽양 여운영 선생 딸인 여훈홍이라는 여성이 북한 그 인민혁명열사 관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번 90년대 초반에 그 남북 여성대회 관련 통일민족축전 때 한번
대표로 잠깐 온 적이 있었죠. 네. 사실은 현송월 단장, 그 무람봉 악단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그 우리 실무회담 하는 과정에서 삼지연 악단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무람봉 악단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삼지연 관현 악단은 우리가 좀 그 생소한 그 그룹이거든요. 혹시 우리 송정 아나운서께서 삼지연 악단 좀 많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삼지연 간현악단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예전에 예. 운하수 간현악단은 있었습니다. 은하수 네, 관현악단.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된 예. 영문이 이제 어제 없어졌고요. 예. 나중에 머란봉악단, 청봉악단, 아직도 왕제산 예술단은 그대로 네. 살아 있습니다. 이게 예. 중앙급 예술단은 살아있는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삼지연 관현악이라고 좀 이제 좀 눌렸거든요. 거대한 명칭을 사용했고 거기에 관현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제 만수대 예술국장, 만수대 예술단 밑에 이제 삼지연 예술 악단이라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그마한 예. 이제 악단이라는 그 밑에 이제 속한 개념, 그 중앙 개념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청봉악단이라든지 어떤 만수대 예술단이라든지 어떤 평양 음악무용대학이라든지 여러 예술단을 합해가지고 관현악단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대표를 해서 현송월 씨가 관현악단 단장으로 온다고 하니까 저도 좀 놀랍고 대단하다는 지금 생각이 여러 가지 악단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의 모든 악단의 앞에 붙는 명사가 사실은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야 하는 체제 찬양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만수대 예술국단은 만수대 언덕이라는 김일성 생가가 있는 데고요. 예. 평양 외곽이 약간 언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란봉 악단이라는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모란봉이라는 건 우리 향로봉, 비로봉처럼 봉우리에 이루는데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한 채 금수상 태양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금수산입니다. 예. 그 중에 가장 높은 봉 이름이 전통적으로 모란봉입니다. 하늘에서 볼 때 모란꽃 같이 생겼다. 그리고 삼지연이라는 거는 원래 과거 개념으로 하면 환경부도 무산에 있는 호수 3개가 연달아 붙었다. 그래서 삼지연인데 이게 행정구역 개폐하면서 양강도가 돼서 삼지연군이 됩니다. 여기에 북한에 갖는 거는 여기는 혁명의 성지입니다. 북한 예. 체제의 근간을. 그래서 이런 북한의 이런 모든 악단의 그 명사가 붙는가 결국 자체가 북한 체제를 기본적으로 옹호하는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천보 전작단의 그 보천보도 그 북한에서는 상당히 역사적인 뭐, 그 의미가 있는 곳으로 선전하는 곳이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이 만주에서 빨치산하고 처음에 이제 항일 무장투쟁. 저국을 네. 쳤을 때가 이제 예. 보천보를 쳤다 해서 보천보 전투라는 것이 있는 건데 예. 네. 물론 이름이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성지의 이름들을 다 땄지만 예. 과거에 보천보 전작단도 일본에 가서 공연할 때 뭐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숭배하는 공연보다는 일본 문화에 맞게 일본 노래도 이제 다 준비해 가지고 예. 가서 이제 굉장히 했던 적이 있고요. 또 이제 예전에 이제 왕제산 경호악단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가서 중국 이제 전통 춤을 추고 전통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하겠지요. 2015년 12월 달 중국에 왔다가 이제 중국에서 그 단수매라는 공연을 선보였는데 거기서 이제 김정은이 비준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운하 3호가 하늘에 이제 개성을 지르면서 올라가는 것까지 보여주니까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 하니까 뭐 우리 뭐 누구 봐줬기 때문에 토시 하나 이제 뺄 수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간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도 지금 이 기회를 굉장히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그걸 싫어하는 걸 뻔히 아는데 자기네 국내에서나 먹힐 공연을 우린데 와서 뭐 수령님 찬양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박수를 안 쳐줄 게 뻔하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는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오케스트라로 해서 예. 좀 더 이제 국제적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곡 같은 것도 그리고 구석에 또 민족적인 애국적인 예. 곡 같은 걸 예.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그 실무 협상 과정에서요 연주 곡목과 공연 내용과 관련해서 아직 남북한 간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의 원칙 정도는 그 의견 교환을 했던 것 같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측에서도 이번에는 공연 내용과 관련해서 좀 통일 분위기에 맞고 또 남북한이 잘 아는 민요와 세계 명곡 등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네, 그 하더군요. 우리가 예술단 예. 실무 협상할 때 우리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 예술 감독 이런 분들이 그 실무 대표로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 나오는 건 2008년도에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을 방문해서 정주영 체육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예. 뉴욕 필하모니 측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곡이라든가 음향시설을 당시 북측이 해줬는데 지금 세계 명곡안에 그 정도의 준해서 그 하자 기준점을 뉴욕 필하모니가 2008년도 평양 공연했을 때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선곡을 하고 곡을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우리 측도 입장을 북한 측에 좀 개진을 했다고 그래요. 그 그렇죠. 공목이나 연주 내용과 관련해서 좀 가급적이면 그 순수 예술적인 민요나 가곡 그리고 고전 음악 등이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통일부에서도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권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뻔히 북한에서 수령 찬양 선전을 하는 걸 뻔히 아는데 뭐 아무 내용이나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쪽으로 하자, 이런 쪽으로 민족성을 살리고 좀 민요 아리랑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세계 명곡이라든지 이런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예. 권고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주 공목이나 공연 내용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던 2015년 베이징 공연 이런 그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북한도 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적극적으로 뭐 하루 삐졌다가 하루 다음 날 오늘 오긴 왔지만 예. 네, 본인들도 알고 있으리라 다소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시각의 의견을 전달하면요. 그 지금 베이징 공연이 그 결국 무산됐던 것이 2015년 12월 15일인데 예. 사전에 중국 당국하고 프로그램은 다 교환이 됐었습니다. 예. 프로그램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는데 그날 리허설을 하는 도중에 사전 프로그램 없던 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못하게 한 겁니다. 예. 사실은 사전 약속을 어긴 거예요, 당시. 북한 측에 불현듯 그러니까 어겼던 끼어넣기를 거군요. 한 거죠. 곡을 끼어넣기를 했고 뒤에 배경음악을 해서 중국 공안이 그거를 그 못하게 해서 거기서 파문이 일고 네. 그때 현성월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부각이 됐고 왜냐하면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때 북중 중국 주재 대사관에 김성남 당 그 중앙 위원인 사람이 쩔쩔맬 정도로 해서 그때 그 현성월의 위상이 나타났는데 네. 지금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북측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사정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북측이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약속을 스스로 깬 적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14 공동선언의 제6항 두 번째 줄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공동원단 하자고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제안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정상 간의 약속도 자신들이 깼어요. 네. 이런 부분을 네. 보수층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요. 북한의 점검단이 그 숙소로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스카이베이 호텔 앞에 경찰 병력들이 갑자기 배치가 되고 있군요. 네. 이 얘기는 지금 버스 안에 있는 그 점검단 일행이 곧 그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제가 좀 관측이 되는군요. 근데 지금 굳이 저렇게 행렬을 저기 예. 앞에서 저 앞에 호텔 로비 앞에도 차가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도로상에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저는 게 지금 뭐 다른 호텔 일정이 입구인 있지 것 같고요. 네, 않느냐라는 호텔 입구죠. 좀 많은 취재진들이 네. 지금 호텔 앞에 있기 때문에 취재진 아마 나오기 위해서 예.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호텔 내부에 혹시 있다가 화면 저희들이 보는 도중에요. 북한의 점검단 일행이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던 모습이 지금 목격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제가 보기에는 않은데 지금 버스 안에 지금 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 제가 장소를 저곳의 장소를 잘 예.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라든가 봤을 예. 때는 아무래도 나오기 위한 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한 노선이 좀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주환 기자, 네, 김주환 기자의 분석으로 본다면 지금 점검단 일행이 이미 호텔 안에 체크인을 위해서 들어갔고요. 예. 지금은 체크인 업무를
모두 끝내고 지금 이제 호텔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경찰이 지금 포토라인 비슷하게 예, 폴리스 지금 라인 이 비슷하게 버스 지금 저 버스에 아마 설치를 했던 모습 탑승했던 것 같은데 보인다라고. 아마 저 버스 안에 탔다라고 하면 앞에 저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좀 네. 협조를 구하라고 비켜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겠죠. 네, 예. 이 시각 스카이베이 호텔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경포대 해변 근처에 있는 민간 호텔이고요. 이 곳에 이 안에 지금 사전 점검단이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상으로는 병력이 움직이는 걸 봐서는 사전 점검단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상 취재진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예. 됐던 점검단의 일정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현장 상황 또 취재 열기 이런 예.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남북한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협의에 따라서 점검단의 일정과 동선이 조금 바뀐 것 같죠. 네. 예. 일단 저희들에게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점검단은 일단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간단하게 체크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일단 황영조 체육관 쪽을 향해서 먼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예, 그 지금 차 버스 방향으로 봐서는 저기서 나오려면은 강릉 성교장으로 가야 됩니다. 성교장에서 거기서 쭉 나오다 보면 오죽헌 방면 직전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옛날 7번 국도인데 그쪽에서 다시 좌회전해서 강릉 시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내로 들어가자마자 그 외 좌측변에 명륜고등학교가 있고 그 명륜고등학교 안에 이제 황영조 기념체육관이 있고 예. 거기서 쭉 그 한 1km 남짓 가면은 강릉 아트센터가 나왔고 거기가 강릉 종합운동장 이런 시설물들이 교동인데 모여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예. 점검단 일행의 그 체크인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그 체크인한 뒤에 아니면 호텔 숙소에서 지금 간단한 휴식을 좀 취하고 있는 휴식을 취하거나 아무래도 가능성도 이제 있죠. 관심사가 예. 그 어떤 그 복장을 다른 옷으로 입기 위해서 갔을 사실은 시설 점검하는데 오늘 현송월 단장 복장은 좀 불편해 보이죠. 네. 그런 그 오늘 현송월 단장이요, 그 저기 검정색 코트와 또 그 모피 목도리를 하고요, 또 신발은 봤더니 그 발목 부츠라고 네. 하던데 부츠인데 약간의 그 뒷굽이 좀 높은 부츠를 좀 신었죠. 사실은 이제 그런 신발을 네. 신고 이렇게 여러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죠. 여성 평양-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평양에서 이제 예술단에 있던 분들, 뭐 예술단에 있지 않았어도 평양 사람들은 좀 멋쟁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저걸 이제 왈랭끼, 러시아식으로 왈랭끼라고 표현하고 왈랭끼요? 왈랭끼라고 합니다. 러시아 말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왈랭끼라는 게 장부츠, 긴 장화를 이제 왈랭끼라고 하고 예. 짧은 거를 먹구두라고 합니다. 먹구두? 먹구두. 네네. 예. 이제 왈랭끼를 신고 온 것 같은데 좀 보통 현상입니다. 이제 보통 좀 북한에서 좀 산다고 하면 예. 러시아에 뭐 벌목공으로 갔다가 온 집에 딸들도 왈랭끼 신는 경우도 있고요. 예. 요즘은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요. 북한 내에서도 저런 먹구두라든지 장구두를 많이 생산합니다. 왈랭끼 네. 같은 거를 예. 러시아 비슷하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선호합니다. 처녀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신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북한에서 이제 뭐 함경북도 그 끝쪽에서 신는 그런 뭐 섬동화 같은 거 신고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랭키라는 게 좀 약간 그래도 좀 포멀하게 이제 느껴지고 그런 복장으로 이제 좀 딱딱한 걸 북한은 좀 좋아합니다. 이제 복장을 예. 각인하게 입어야 뭔가 정상으로 보는 거죠. 편안하게 입는 거는 오히려 더 이제 그 풀어진 걸로 보는 해이해진 거로 이제 보는 예.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입고 뭐 저게 제가 보기엔 불편한 복장 같지 않고 보통 복장, 그러니까 현송월 정도에서는 저 정도 입고 오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지금 화면상에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북한의 점검단 일행의 모습이 지금 호텔 앞에서부터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네, 호텔 네. 앞에 버스는 있지만 점검단의 실제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지 저희들이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지금 우리 좀 남측 어렵습니다만. 관계자들 예, 간에, 같아요. 네, 나오는 저 모습이 좀 좌측에 보이고 있죠? 태극기를 다룬 거 보니까 남측 관계자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북한의 현송월 단장의 존재감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됐던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가 멈췄습니다만
2015년 12월 15일입니다. 예, 12월 15일 북한 베이징 공연이 철수되는 과정이었죠. 사실은 그때 당시 북한 외무성의 고위 관계자가 일종의 대표자급으로 모란봉 악단을 인솔을 하고 갔는데 실제 철수 결정은 현송월 단장이 결정을 했고요. 그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네. 중국의 외교부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김성남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당시에 선동부 부부장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그런 부부장급이면 어떤 우리로 우리 얘기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차관급인데 고위 관료죠. 그 고위 관료인데 예. 북한은 부자 들어가는 사람이 사실은 더 실세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원래 사회주의 그 관료 체계상 부부장이 세거든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김성남이라는 인물이었는데 60대 중반이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대표로 갔는데 의사결정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일본 언론들이 먼저를 보도를 해서 굉장히 충격을 빠졌는데 그 결정을 김성남 대표가 한 것이 아니라 단장인 당시 현송월 모란복 관현 악단장이 군복을 입었죠. 당시 인민군 대자 군복을 입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굉장히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네. 굉장히 그때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예. 네. 그 대좌 계급장을 그때 달고 있었다고 하던데 네. 대좌라고 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령급이죠. 네, 예. 대령급. 대령급에 예. 해당합니다. 예, 무궁화 3개. 아, 예. 북한에서는 이제 대자라고 하면 4개거든요. 네 개예요. 예. 네. 소자, 중자, 상자, 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별 하나씩이 소자, 중자, 상자, 대자면 별 4알을 북한에서는 네. 그게 그럼 우리나라 우리는 장군이 이제 준장부터 네. 장군 계급장, 별 계급장을 상장 달게 중 되는데요. 이제 대자까지도 예. 그 북한은- 대자부터는 예. 이제 장군에 살짝 장군에 해당됩니다. 약간 예. 겹치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그리고 예. 우리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인데 북한은 중간 우리의 소장급을 중장이라 그럽니다. 그 네. 나중에 뭐 북한은 이제 뭐 차수라는 직업도 있고 뭐 원수라는 측면인데 과거에 조명록 예. 공군사령관을 원수까지 한때 줬다가 뗐는데 김정은 체제에서 이른바 강등 정치라 그래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막 별 2개도 달아줬다가 떼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수에 이어 뭐 공부 정치라고 대원수도 있고요. 그 러시아 아주 뭐 계급이- 명칭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 계급이 참 일단은 많더군요. 접목했기 때문에 예. 러시아 계급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송지영 전 아나운서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좀 이건 어쩜 맥락에서 좀 벗어난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모란봉 악단의 공연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이렇게 어떤가요? 대면하고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모란봉 악단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과거의 보천봉 악단이나 왕재산 경음 악단보다 모란봉 악단은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공연하는가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상성 내용에서는 하나도 안 변했고요. 공연하는 폼새가 뭐 북한에서 말하는 일명의 뭐 주체 예술이라고 하지 예. 자기네 전통을 지키면서도 나름대로 옛날보다 복고적이지 않고 좀 더 세련미를 좀 강조하고 예전의 여성들은 노래를 잘하면 키가 작아도 보천보 전자악단의 전혜영이라는 휘파람을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휘파람 노래 아주 유명했죠. 네, 유명하죠. 근데 목소리가 이제 천년 자연 목소리라고 해서 김정일이 선호를 했는데 전혜영은 사실 키가 엄청 작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키가 크고 체격이 일단 돼야 노래를 잘해도 거기에 이제 겹쳐주는데 전혜영은 하도 목소리가 꾀꼴 세다 보니까 키가 작아도 보천보 전자악단의 유명한 악단에 세워졌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모란봉 악단이나 청봉 악단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키가 못나고 못생기면 설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체격과 이제 예. 미를 갖춘 각선미를 갖춘 여성분들로서 얼굴 형태가 그리고 예전에 복스럽던 달덩어리에서 달덩어리 같이 복스럽던 형태에서 조금 더 서양식으로 갸름하면서도 이제 각선이 있는 턱이 있는 그런 여성분들 그리고 노래하는 목소리가 다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예. 특별하게 옛날 북한 창법, 그 러시아 창법대로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가수 편안하게 나오는 편안하게 말하듯이 나오는 그런 가수 목소리들로 모란봉 예. 악단이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청봉 악단은 조금 더 클래식한 음악으로 부르는 여성들로 이제 예. 그진하게 이제 지금 그러다 좀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모란봉 악단이 나왔을 때요. 대내적으로 북한에도 이제 걸그룹이 소녀시대라고 생겼다는 했잖아요. 네.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예. 사실은 이제 모란봉 악단 공연 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말씀하셨던 은하수 경음악단이라든가 왕재산 경음악단에는 우리가 걸그룹 형태로만 했는데
모란봉 악단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반드시 공훈 국가 합창단이 등장합니다. 남성 합창단인데 이 사람들이 다 북한 군인들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140명의 예술단이 온다는데 오케스트라 구성원을 140명씩 하는 관현악단은 없어요. 관현악단은 한 80명 정도 예, 되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좀 네. 세밀하게 봐야 포함이 돼 되는 있는 것이 거죠. 예. 북한 공군국가, 북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공군국가 합창단의 복장이라든가 과거 러시아 공연이라든가 북중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중국 가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러시아 가서 모스크바 갔거나 했을 때 그 양측의 공군국가 합창단들이 해서 양국 간의 국가연이 합창을 하고요. 이 공군국가 합창단은 이제 북한 문제 공부하시는 분들 알죠? 매 오후 3시에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맨 앞에 나오는 그 화면이 북한 공군국가 합창단이다. 그런데 모란봉 악단 항상 공연할 때 마지막에 공군국가 합창단과 그러니까 협연을 모란봉 한다. 악단과 공군 합창단하고는 이게 별개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별개는 북한에서 맞습니다. 어떤 대기념비적 그 행사를 할 때 종합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예. 모란봉 악단, 청봉 악단, 어떤 뭐 공군 국가 합창단까지 다 합해서 어떤 앙상블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말하는 관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종합 공연을 1시간 반 내지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앙상블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네. 북한의 가장 현대적인 악단의 그 출발이라고 한다면 보천보 전자악단을 그렇죠. 항상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왕제산 경음악단. 경음악단 이렇게 꼽히는데 사실은 지금 점검단을 이끌고 있는 현송월 그 단장이 보천보 전자악단과 왕제산 경음악단의 일종의 우리로 얘기하면 보컬, 네. 그 가수부 분야를 네, 맞습니다. 담당을 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처음에 이제 왕제산 경음악단, 그러니까 왕제산 예. 경음악단은 경음악도 유명하지만 노래 가수들보다 이제 춤을 기본적으로 활발하게 추는 예. 러시아식 춤이라든지 탭댄스라든지 이런 춤을 기본적으로 추면서 노래도 같이 부르는 네. 그런 경음악 쪽이고요. 예. 버천보 전자악단은 전자악기를 포함한 5명의 가수가 있습니다. 예. 그 가수들은 다 인민배우, 국가배우, 우리가 알던 반갑습니다, 휘파람이라든지 예. 이런 걸 부른 가수들이 버천보 전자악단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거쳐서 이제 그 현송월 씨가 왕제산 경음악단, 보천보 전자악단을 거쳐서 지금은 오해탄 실무 일꾼 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까지 이제 승급을 했는데 그 사실은 이제 북한 사람이나 우리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죠. 아 가수 출신인데 실무단 대표로 나오네 하니까 조금 예.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궁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 예. 김정은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닐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또 자유의 언론이기 때문에 와설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예. 북한 당국이 만약에 이 TV를 본다고 해도 뭐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예. 뭐 종교의 자유, 뭐 언론의 예. 자유를 다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뭐 예. 사실은 아, 네. 남북 그 실무회담 당시에요. 그 남북한 간에 이제 공동 보도문이 합의가 됐는데 그때 삼지연 관현악단을 파견한다라는 대목에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좀 그 의아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모란봉 악단은 안 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삼지연 관현악단이 현송월 단장으로 이렇게 그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송월 단장은 모란봉 악단장도 하면서 삼지연 관현악단장의 지위도 새롭게 갖게 된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이 도대체 어떤 음악단이냐라고 이제 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그 지금 삼지연 관현악단의 연주 모습은 지금 뭐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 적이 네, 없습니다. 아나운서도? 과거에 운하수 관현악단이라고 예. 했는데 예. 사실은 관현악단 단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관악계, 현악계 저희를 다 지휘를 맡을 수 있는 예. 그러면서 실무까지 겸비한 그래야 단장이라는 그런 이제 그 걸맞거든요. 단장이라는 예. 이미지에 걸맞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현송월 씨는 노래는 잘 하지만 네. 관현악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 만약에 관현악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없다면 관현악단 단장의 지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현송월 단장은 모란봉 악단을 거느리고 오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내세운 어떤 그 관현악단을 책임지고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실무자로 지금 내려오는 거고 예. 거기에 삼지연 예술단이라든지 어떤 북한의 어떤 예술단들을 합쳐서 종합으로 데리고 내려오는 네. 거기에 실무자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종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의 예술단이 온 것이 만약에 이번에 온다라면은 16년 만에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02년도 2000년
2000년도였죠? 2002년도입니다. 2000, 2000년에 6.15 공동선언 2차 기념회를 2002년도에 서울에서 제2차 민족통일축전이 열립니다. 네. 그때 평양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오는데 그때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실종이 급조된 단체로 만든 것이 평양예술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지연관현악단 역시 여러 분야에서 아마 지금 평양 어느 곳에선가 선발 과정을 거쳐서 공연 연습을 하거나 서로 이제 그 호흡을 맞추는 훈련들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삼지연관현악단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예술단으로 참가하기 위한 급조된 명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